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26년 시장을 미리 전망해 봅니다. 기획 시리즈로 내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국내 증시에 산타가 와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더 큰 산타가 국내 증시에 와준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 전반적으로 쫙 미리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 나홀로 강세장이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좀 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항상 미국 대비 얼마나 더 좋냐 나쁘냐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빼고 나머지 국가들 간에서 키높이를 재는 아주 흐뭇한 올 한 해가 이제 됐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 이제 전 세계 국가들하고의 그러한 비교를 하려면 일단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보다는 나은데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제 적어도 자국 지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오늘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70, 한 3, 4% 올라서 이제 마무리가 됐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일단 자국 지수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었다.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1등으로 올해 내일까지도 마무리가 되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베트남, 폴란드, 브라질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전에도 한 말씀드린 특징적인 올 한 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권 중에서 스페인이 올해 말까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잘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이 정도 순입니다. 근데 그들은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 올 한 해는 정말로 뭐 나름 한 15%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른 나라들이 올해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15% 정도 상승 갖고는 명암도 내밀기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미국 주도였던 글로벌 증시의 약간 트렌드였다면은 올해부터 이렇게 미국 주도권이 벗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것을 대체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를 한 4가지 정도 갖고 분해를 했거든요. 네. 상승하는데 저기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이익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 짙은 파란색, 네. 그 위에 하늘색이 소위 이제 멀티플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근데 네. 가치 평가가 올라가서 오른 부분. 그 다음에 그 위에 옅은 색이 이제 배당. 그 다음에 회색이 뭐냐면 자국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서 또 올라간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스페인과 한국이 둘 다 압도적인 이제 1등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스페인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러네요. 보면은 스페인은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위 유로화 강세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올해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지금 2, 3일간 우리 원화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은 원화 덕을 크게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익 성장과 가치 평가 올라간 걸로 그 상승을 다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안에서 보면 맨 왼쪽부터 우측으로 저기 밑에다가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것은 현재 최근 기준으로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느냐 그 PER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네. 스페인, 우리나라가 대략 10배, 11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 뭐 유럽 정이 12에서 13, 14배 정도, 독일 정도가 한 14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일본도 한 14배, 스위스는 거의 제로금리에 여전히 가까우니까 한 18배 높은데 맨 오쪽으로 가시면은 미국이 22배, 23배로 거래되거든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비싼 나라는 많이 못 올랐고 싼 나라들이 많이 올랐다. 결국은 올해 올라간 것은 이익 성장 많은 거,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짙은 파란색 높죠. 이익 성장, 그다음에 저평가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간 거 하늘색, 그다음에 이제 자국 통화, 소위 약달러의 효과 이 3가지가 올해 미국보다 나머지 국가들의 상승률을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통화에 대한 약달러 수혜 보지 않고도 1등을 했다는 측면에서 또 내년에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기여도 하나 없이 이익 성장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성장률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2026년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스타일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는 가치주 컨셉이 우세한데 미국은 여전히 성장주가 강하단 말이죠.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이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 비슷한 방향으로 선호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이 특이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치주가 최근 3년간 강세를 조금 길게 하면 5년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3년간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우리가 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AI. 결국은 2022년 말, 2023년 초에 등장했던 챗GPT, AI 열풍 때문에 미국은 사실 또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좀 긴 차트로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요 최근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지금 차트가 여기 있죠. 2003년부터 소위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2007년까지는 가치주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강세인 겁니다. 짙은 파란색은 유럽이고 하늘색은 미국인데 둘 다 지금 보시면 2021년 초까지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치주가 2007년까지는 강세 보였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확실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2021년까지 나타났고 2021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가가 상승을 했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전 세계 장기 금리가 다 올라간. 그래서 보시면 저 짙은 파란색 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 세계 선진국의 장기 금리 추세하고 똑같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흐름 자체는 전 세계가 옛날 같으면 다 가치주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이 가치주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 대표적으로 유럽의 은행주 지수가 연초에 60% 이상 올랐습니다. 오, 네. 미국의 성장주가 올랐다 하지만 성장주, 그 기술주 ETF가 거의 30% 초반대 오른 거에 비하면 가치주의 압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장기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가치주가 좋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워낙 성장주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은 갈라졌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은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괴리가 지속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장기금리가 쉽사리 내려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없죠. 지금 어쨌든 뭐 물가든 부채든 부담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기금리가 높고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치주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 미국도 일정 부분은 좀 유럽 증세 또 이렇게 좀 달라붙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저평가인 나라들, PER이 낮은 나라들이 내년에도 여전히 양호할 것 같다. 스페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겠죠. 거의 플러스 가치주들에 대한 그러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년에도 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괴리가 좀 지속될까라는 질문에는 한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 가치주에 대한 평가가 조금 좋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반도체는 숫자가 찍혀주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모멘텀 동반해서 또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전 세계적으로 나눠보면 가치주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PER이 너무 낮거든요. 네, 워낙 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치주, 이 마이크론까지도 이런 가치주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는 성장주가 가든 가치주가 가든 다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을 할 만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한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도 뜨거웠고 올 한 해는 근데 원자재 랠리도 뜨거웠습니다. 금, 은, 동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실버바가 올해 초에 $200만 원이면 샀던 게 $500만 원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재 랠리도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올해가 지금 신흥국이 다 지금 좋잖아요. 지금 내년에는 이제 중국까지도 아까 봤지만 좀 한 30% 올랐지만 내년에도 중국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겠다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강세를 허용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 내수 진작의 가장 큰 어쨌든 뭐랄까요 땔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발 이런 것은 약달러고요. 보통 약달러 구간에는 원자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흥국이 지도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꽤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에 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게 AI발 이런 열정이 혹시 식지 않을까? 오라클처럼 이런 걱정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요것이 제일 첫 번째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지금 조사를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 AI 열기가 줄거나 또 걱정이 지금 2월, 5월에 지금 내년에 지역연은 새로 연임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들이 혹시 좀 과하게 친트럼프적으로 과도하게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용은 둔화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좀 뻥뻥 이게 이 뭐랄까 좀그 예고치 못한 그러한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모 자본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투자 아이디어를 살짝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제일 잘 갈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스러운 거. 우리나라는 저PBR 종목 너무 많고요. 고평가도 많습니다. 고배당 많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연결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분명 내년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